2025년 3월 14일입니다. 빨리 원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더 좀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좀 전에서야 연대 강의 가는 거를 그 교환을 얼추 만들었습니다. 뭐 앞으로 매일 좀 만들 거니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저는 한 하루면 될 줄 알았는데 이틀이나 걸렸어요. 어쨌든 근데 보니까 오늘 오전에 연대 강의료가 들어왔네요. 좀 신기하죠. 강의는 한 주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시간 강사는 사실 3월에 받지 않고 4월에 몰아서 3월과 4월 초쯤 거기까지 5주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연대는 좀 다르네요. 돈이 많은 학교라서 그런가? 뭐 저야 고맙죠. 여태까지 시간 강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뭐 정당한 노동의 대가니까 아주 기껍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뭐 김수현, 김세론 얘기에 대해서 사실 가세연이 계속 얘기를 주도하고 있어갖고 깨림직합니다. 왜냐하면 가세연의 악명은 뭐 익히 알고 있는 바. 그리고 김세론 씨를 파파라치 그 이상으로 사이버레카 그 이상으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뭐 전직 기자 출신의 누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좀 찜찜하긴 해도 짚고 갈 건 짚고 가야 됩니다. 저는 뭐 돈 문제 이거는 저는 뭐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분은 뭐 부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조금 계속 문제를 삼았던 거는 미성년일 때 김세론 씨를 김수현이란 사람이 뭐 사귀는 걸 빙자해서 뭘 한 것이 아니냐, 가스라이팅을 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왔네요. 소속사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김수현 씨가 지금 심적으로 힘들다고 하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2019년부터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8월까지 한 5개월 사귀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그렇게 뭐 발표를 했으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찜찜한 것은 왜냐하면 이 김선호 씨가 2000년 7월생이거든요. 2000년 대충 한 지금 그 정도 될 겁니다. 뭐 그게 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19 넘은 그러니까 딱 성인 됐을 때부터 기산을 한 거잖아요. 야, 그건 의심받을 만하죠. 그런데도 본인이 그냥 성인 된 이후부터 1년 1개월을 기사를 하니까 그냥 그걸 믿어준다고 쳐도 좀 많이 찜찜하죠. 찜찜합니다. 어쨌든 일단 입장이 나왔고 뭐 그냥 저는 저로서는 좀 찜찜해도 그냥 미성년자를 사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에 대한 명예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그럼 뭐 입장 나왔으니까 그건 제가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어떤 문제가 더 불거지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일단 저는 보리고. 자, 지금 경찰에 스트레스가 많죠.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탄핵
관련된 선고, 그러니까 일을 아직 정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 오후쯤에 이제 다음 주 초에 한다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넘어가면은 다음 주 월이나 화쯤에, 다음 주 말쯤에 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제 느낌으로 오늘 오후 늦게나 기일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극우 유튜버들, 나쁜 놈들, 이놈들이 다짜고짜 경찰 기동대들, 이렇게 경비 서는 애들한테 너 공안이지, 너 뭐 막 모욕하고 관등성명 대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를 그래서 경찰청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 애들이나 수뇌부 놈들은 어차피 지가 당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고, 온갖 그런 그 극우 쓰레기들의, 유튜브 쓰레기들의 그 경찰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죠. 그 동영상도 찍고 공개하고 막 모욕하고, 얘들은 다 공안이고 가짜 중국 경찰이고 용역이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뭐 여경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한 모욕감을 느낄 거고, 남자 경찰 애들도 사실은 심각한, 너무나도 시끄럽게 막 그걸 틀어대기 때문에 귀에 난청이 걸릴 정도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 조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경찰 고위 간부놈들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참 나쁜 놈들이죠. 그냥 버티라는 거죠. 몸으로 때우라는 거죠. 이렇게 경찰 중에 공안이 어디 있고 용역이 어디 있고, 예? 어디 있습니까? 이 쓰레기들아. 그 유튜버 이 쓰레기 새끼들. 하여튼 그러니까 정 욕하고 싶으면 경찰을 욕하지 말고 니들이 그렇게 욕해 맞지 않는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국회의원 애들, 응? 그런 애들 가서 욕하면 되잖아. 걔들한테는 쫄려갖고 가서 욕도 못하고, 아무런 엄한 그 죄도 없는 그 길거리에 나서 고생하는 경찰 애들한테 욕을 하고 모욕하고, 참 나쁜 놈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차제 경비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런 경우에서의 아예 기마경찰을 동원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시의 진압 장비를 동원해서 좀 멀리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본다 한데,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일단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자 화장실 휴가 나와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서 전혀 모르는 여성한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현역 군인 놈이 재판에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인정, 혐의 사실 인정. 그런데 고의성은 부정,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제가 어제도 명재환 대전초등학교 살인범에 대한 뭐 이상심리검사, 사이코패스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등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건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혀 뜻밖에서 발생한 거죠. 이 현역 군인 21살짜리의 변호인이, 그러니까 공판 준비길에 와서 뭐 혐의 인정, 근데 고의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내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이건 그 범인, 피고인의 변호인 얘기입니다.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범죄 분석 담당관, 누군지 아시겠죠? 이거는 프로파일러 얘기하는 거겠죠. 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생각이 그 당시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고 수사 기록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 애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심리 상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변호사가 보세요. 여기 경찰에 프로파일러 얘들도 이게 심신미약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보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 즉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행위 통제 능력, 본인의 혼돈된 사고, 이것이 범행에 미쳤을지 심신미약 여부를 이걸 요청을 했고, 이제 어쨌든 이쪽에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뭐 정신 부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심신미약 부분을 다툴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럼 그 범죄 분석 담당관을 프로파일러를 증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찰 소속이고 그런데 이게 변호사한테 호출을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되네요. 네가 여기 기록 썼잖아. 응? 네가 여기 범죄 분석 저기 면담에서 썼잖아. 네가 지금 이렇게 좀 심정 이상하다고 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좀 다르게, 즉 이 범인이 병원 진료 대기 중에 자기 그 범인의 지인과 심신미약 관련한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경찰 수사관이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야, 요거를 심신미약으로 얘기하면은 빠져나갈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어떤 이 범인의 지인이 그걸 조언해 줬을 수도 있죠. 야, 너 심신미약이라고 해라. 심신미약 주장해라. 그러면은 빠져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듣고 있던 경찰 수사관이 있었고, 그 경찰 수사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그러니까 심신미약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놈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이 A라는 놈은 범인이고 B라는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흉기를 위협하면서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범행 이후 아파트 옥상으로 해서 극단 선택하려다가 체포된 부분인데, 제가 어제 그 명재환 얘기할 때도 단언컨대 그래. 이건 사실 사이코패스 검사, 심리 검사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잘 보면 알겠지만은 이 사람은 7년 전부터 어떤 형태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라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의 악화와 관련된 어떤 것과 관련된 있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뭐 우울증이든 이것과 연관시키지 말라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악화되거나 그게 영향을 미쳐갖고 범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건 사실은 이건 되게 무의미하고, 정확히 정신과 의사들에 의한 판단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이 심리분석관에서 하는 것이 하든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얘기를 하니까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무슨 뭐 경찰 전문가라는 놈들이, 이런 놈들이 이상심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도 될 사이코패스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되니까
사람들 생각에 저 사람이 좀 범인이 뭔가 이쪽과 연결돼 있을 수 있잖아 라는 일종의 선입견을 가졌어요. 그냥 나쁜 놈이고 나쁜 범인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죠. 그리고 만약에 프로파일러란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런 검사를 할 필요도 없었던 거거든요.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있으니까 쓰니까 제일 써먹기 쉽고 설명하기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해버리니까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이 쉽지 않죠. 오히려 꼬인 거죠.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꼬여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현역 군인 놈에 의한 이 성범죄가 실제로는 말 그대로 어떤 현역 군인 놈이 그 휴가 나와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왜 굳이 범죄 분석 담당관이라는 놈이 이런 얘기를 써서 그러니까 피고인의 비정상적이 왜곡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럼 그 생각이 정상적이고 왜곡되지 않은 생각이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이 범죄 분석 담당관애가 쓴 말은 실제로는 얘가 그 성적으로 뭐가 좀 범죄성이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록상 해석하는 피고인은 영악하게도 교활하게도 봐라. 이거 지금 심신미약 얘기하는 거냐고 이용한다. 아니 그러면은 이 프로파일러라는 애들이 그거를 전제하고 그렇게 쓰지 않거나 그러니까 개인이 쓸데없이 붓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인놈은 실제로는 어디든 계속 긁으려고 하는 거죠. 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라. 프로파일러라고 밥 먹고 살려고 하면은 경찰에서 공무원으로 정확히 전문성을 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그 범죄 분석 보고서랍시고 써갖고 오히려 이용만 당하는 실제로 본질적으로 얘가 어떤 나쁜 놈인지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설프게 써놓으니까 피고인의 변호사는 옳다구나 하고 바로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아직 이 부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현장에 있는 애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하고 왜냐? 자기는 그걸로 채용이 됐고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부정이 되면은 사표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려면 정확히, 명확히, 확실하게, 꾸준히 외부의 어떤 거 없이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어떤 상황인지 금방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수사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싹 다 긁어 모아서 다 하든가. 그래도 사실은 피고인의 변호사 쪽 그놈은 변호사는 자기 유리한 대로 하겠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수사와 재판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대응하거나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런 놈들한테 이용이나 당하고 당할 것 같고 그렇다는 겁니다. 명확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시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죄가 벌어진 후에 그 범죄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는 어떤 범죄 분석 보고서라는 프로파일링 보고서나 심리 보고서라든가 그게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혼돈과 오히려 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명확히 느끼게 됩니다. 좀 제대로 좀 하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제주도에서는 엊그제 60대 남성 놈이 편의점 여성 점원을 강간을 했어요. 오후 1시 30분입니다. 편의점의 점원을 탕비실로 끌고 들어가서 탕비실에 들어가는 거를 뒤따라 들어가서 잠그고 그 60대 놈은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백주대낮에 일어날 만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놈은 확실히 뭔가를 노리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낮이라고 위험하지 않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대낮에 혼자 있으니까 더 범죄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거죠. 참 이런 대낮에 60대 이 범인놈이 20대 편의점 알바생을 이게 참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편의점 알바생들이 이런 범죄를 당하는 게 이거 참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이게 아주 그냥 일본을 들썩이게 한 게 이겁니다. 자기 친딸입니다. 6살에서 14살. 또 의붓딸도 있습니다. 친딸과 의붓딸을 강간한 놈들이 몇 놈이 7놈이 모여갖고 그것들을 서로 공유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일본 중부 아이치현 경찰이 강간, 아동, 음란물 금지법 위반 혐의로 30대부터 50대까지 남자놈 7놈을 체포를 했는데 그 중에 4명은 6에서 14살 사이에 자기 친딸이나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이를 SNS에 촬영해서 올리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3놈은 그거를 채팅방에 참여했던 거예요. 이건 진짜 개새끼들이죠. 자기의 미성년인 어린 친딸과 의붓딸을 강간하고 그걸 찍어서 채팅방에서 공유하고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채팅방에는 3살 때부터 지가 이렇게 훈련시켰다. 응? 엄마한테는 말 못하겠다. 아내가 여행 갔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그냥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대롱대롱 목을 매달아 갖고 자기 죽이지 말고 이 바다에다 넣었다 뺐다 상어가 저기 들끓는 데에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을 줘요. 이런 새끼들. 즉 아동 성기호증 미성년자에 대한 근친상간적 성기호증을 가진 놈들이 재작년부터 이런 정보 교환을 해왔던 거예요. 일본 경찰도 깜짝 놀라고 일본 사람도 깜짝 놀란 거죠. 더 다른 놈들이 있는지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밝혀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놈들 중에 한 놈이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체포된 거예요. 실제로. 다른 어떤 미성년자. 경찰이 그거를 휴대폰을 조사하다 보니 이 채팅방이 그래서 수사에 착수한 거죠. 참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일본은 더 큰 문제죠. 이런 쓰레기들이 이건 쓰레기라고 하기는 더 그냥 일본 경찰이나 일본 국민들이 아주 그냥 경악을 했던 사건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수사 중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자, 경찰과 시스템 관련된 게 몇 개 있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범죄와 연결된 놈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그 코인 사태, 루나 코인 사태에서 권도영이 같은 놈들
그러면은 빨리 외무부에서 여권을 무효화해서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서 체포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권 무효화까지 5주가 걸린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실제로 그리고 또 통지서를 보낸대요. 당사자한테. 근데 없잖아요. 안 받으면 또 그만이. 이걸 일반 행정 절차처럼 하는 겁니다. 야, 범인, 너 여권 무효화한다? 근데 그 범인이 이걸 안 받으면 또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행정 조치는 그냥 온라인으로 보냈다는 것 정도만 하면 받은 걸로 간주하는 송달주의.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너무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영장, 휴대폰으로 온라인 영장, 긴급 영장도 이렇게 해도 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권 무효화도 이렇게 긴급성 요하는 건 해야 되고 근데 공무원놈들은 실제로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뭐 자기 일도 아닌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아이고 참 이러고도 범죄에 대한 대응을 바라면 아이고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경찰서의 민간위원이 성범죄, 경찰 관련된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신상공개위원회도 있고 무슨 심의위원회도 있고. 근데 거기에 위촉을 그냥 아름아름으로 경찰서장이라든가 그런 고위직 있는 애들이 알아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자격이 있는 애들을 위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비 창구로.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인데 얘가 보니까 실제로는 사건 브로커였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장이 위촉하니까 자질검증도 안 하고 그냥 뭐 전과자들, 그것도 악질 전과자들 로비하는. 에이구, 너무 한심하죠, 그죠? 현직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뒤에 뒷돈을 받았어. 근데 용돈 받았다고 발뺌한 거예요. 야, 그냥 이런 애도 있나 봅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탐정이든 민간조사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받고 이렇게 추적하거나 신원 추적을 하죠. 거기에 자기가 받은 돈을 나눠주는 이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탐정 국가 자격증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렇게 돈 받고 저기 개인정보를 빼주면은 진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건 처벌될까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아이고 글쎄 말입니다. 자